안녕하세요. 미국 간호사 오주환입니다. 지난 10여 년간 저는 총 한 7번 정도의 병원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멘붕을 줬던 한 특정한 인터뷰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.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간호사분이라면 아마 여러 방식의 아니면 다양한 종류의 인터뷰를 겪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댓글로 서로의 경험담을 나눠보는 것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이미 미국 간호사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또 다른 7번씩이나 인터뷰를 해야 되나요? 또 다른 병원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나요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급여 문제라든가 뭐 더 좋은 베네핏, 애들 학군에 따라서 뭐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동료들과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병원을 옮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병원을 옮기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다른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두 번째 잡, 세컨 잡을 찾을 때도 인터뷰를 하셔야 되잖아요. 저도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한 7번 정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. 대부분의 인터뷰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보면은 같이 일했던 한국 분들은 이미 시작한 병원에서 꾸준히 오래 일을 하시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더라고요. 그게 아마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미 일을 시작한 병원에서 연차가 쌓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연차가 쌓이면 베이케이션 휴가를 받는다던가 오프를 받을 때 내게 먼저 이제 우선순위가 생기죠. 그런 것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 또 그만큼 한 병원에 대한 이 한국 간호사의 로열티, 뭐 충성심도 또 다른 어떤 간호사분들보다 또 강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중에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좀 고비가 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년 일했으면 지금 좀 이제 한번 옮길 때쯤 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. 이제 더 안주하지 못하고 조금 새로운 걸 찾는 이런 케이스에 속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터뷰가 레벨 2 병원이나 아니면 규모가 작은 병원의 인터뷰였어요. 그래서 보통은 만나면 부서 매니저와 저와 이제 원투원 이렇게 1대1 인터뷰식으로 간단하게 끝났거든요. 저의 경우에는. 그래서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정말 간호사가 모자랐는지 한 두 번 정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잡 오퍼를 내주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오퍼를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. 경력이 뭐 어느 병원에서 몇 년 정도 됐다라고만 얘기 듣고 뭐 어떤 환자를 돌봤는지 이런 것도 뭐 심지어 묻지도 않고 굉장히 간략하게 들었던 경우가 있어서 뭐 한 5번의 인터뷰가 지났을 때까지는 이건 진짜 IELTS 스피킹 인터뷰보다도 좀 쉬운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부담이 없이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해온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다른 병원을 이제 제가 막 찾고 있을 때 이제 LA 지역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요 브랜드의 병원이 있었어요. 그 브랜드 병원은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지점이 굉장히 NICU의 인터뷰가 까다롭기로 조금 소문이 난 이런 병원이었어요. 그래서 저 말고도 이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지원을 해서 떨어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울면서 걔네들은 심지어 네이티브 스피커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당황해서 엄청 울었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미리 막 이제 경고를 해준 거예요. 그렇게 좀 압박 인터뷰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명심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날짜가 돼서 딱 갔는데 대기자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. 대기룸에. 저는 이게 다 같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한꺼번에 이 15명, 20명의 어플리칸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죠. 한 방에 한 교실 같은데 다 같이 들어갔는데 앞에 그 심사관들이 5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5분의 패널은 누구였냐면 그 부서 매니저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차일드 널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듀케이터가 있었어요. 에듀케이터 포함해서 3명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 시프트랑 데이 시프트에서 스텝 널스 1명씩 해가지고 총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5명의 패널과 이제 20명의 똑같은 한 포지션을 지원한 어플리칸이 다 같이 한 방에서 인터뷰를 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이제 1차 멘붕이 왔어요. 혼자 앉아서도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지금 내가 할까 말까인데 이제 딱
얼굴이 이제 빨개지기 시작하는 거죠. 그 순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빨개지네.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있었어요. 한 사람씩 이제 일어나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. 이름이랑 뭐 경력이 리큐에서 얼마 정도 있는지, 뭐 캘리포니아 라이센스가 있는지, BSN이 있는지,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.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일어나서 설명을 하는 거죠. 그게 1단계. 거기까지는 괜찮았어. 뭐 내 소개하는 거니까. 그리고 2단계가 딱 들어갔는데, 2단계는 내가 내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앉은 다른 지원자랑 짝을 지어줘요. 이렇게 두 사람씩 페어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내 짝꿍을 인터뷰를 하는 거죠. 이 사람은 자기 경력, 어느 병원에서 일을 했는지, 그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뭐 어치먼이 있는지 막 이런 걸 다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한테 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. 그래서 다 인터뷰하는 시간 3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터뷰한 이 나의 파트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패널들한테 너네는 나의 짝꿍을 왜 하이어해야 되는지, 얘는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좋은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꼭 하이어해라. 이렇게 내가 나 자신도 지금 설명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파트너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겠어요. 영어로 심지어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. 그죠? 내 또 파트너가 된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. 그래서 떠듬 이제 되게 막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2단계를 이제 지났는데, 또 3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바스켓에 이미 질문이 써져 있는 이렇게 페이퍼가 다 있어요. 그래서 그 페이퍼를 랜덤으로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뽑는 거예요. 그리고 뽑으면 그 자리에서 열어보지도 못해.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덮어서 갖고 있다가 한 사람씩 이제 지목을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질문을 딱 읽는 거죠. 그래서 내가 가진 질문은 뭐 어려운 의사와의 관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읽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3초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. 뭐 이런 어려운 의사와의 관계가 있을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한다. 보호자와의 어려운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느냐, 뭐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무엇들 하나는, 내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심패시와 임패시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. 난 지금 심패시도 알을까 말까인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. 지금 한국말로 설명하라 해도 난 못할 것 같은데, 그 딱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알죠. 아, 내가 여기서 떨어지겠구나. 뭐 알긴 알지만 어쨌든 그 면접은 다 맞춰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, 대충. 그렇게 해서 3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브레이크를 줘요. 그 단계에 한 20명 정도 같이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.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또 기다리라 그래요. 브레이크 타임을 주더라고. 기다렸다가 다시 다 한 방에 부르죠. 그래서 방에 다 들어가면 이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. 저희 이름도 불렸어요. 몇 번 이제 조금 다른 사람 불리고 나서 제 이름을 부르면 딱 가면 Thank you for coming today and now you can go hom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 얘기는 나는 1차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.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두 번째 면담 이제 단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.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게 펄디엠 포지션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포지션이거든요. 뽑아줘도 들어오서 안 간다 막 이런 오기가 생길 정도로 오면서 막 정말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자괴감에 빠져서 운전하면서 나서 몇 년이 또 지났어요. 그 경험이 조금 마음이 무뎌질 때쯤에 한 번 더 트라이를 했어요. 제가 똑같이 펄디엠 포지션이었어요. 근데 요번에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끝났는데 2단계로 넘어간 게 된 거예요.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2단계로 딱 넘어갔더니 그거는 5명의 그 패널 분들과 저와의 이제 패널 대 저의 인터뷰였던 거죠. 그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.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제 순서도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해야 되고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동료와의 뭐 어려운 관계가 생기면 근무하다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 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기할 거 했는데 떨어졌어요. 2단계에서. 지금도 궁금해. 그 3단계로 넘어가는 게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면 2단계에서 끝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한 명 뽑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요. 그죠?
그게 가장 어려운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을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이런 인터뷰였었는데,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인터뷰를 갔는데, 그거는 그룹 인터뷰는 아니었어요. 갔더니 지원한 사람을 저 혼자만 부르기는 했는데, 여기도 마찬가지로 패널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. 지금 현재 일하는 데는 카이저라고 말씀드렸죠. 패널로 인터뷰를 하는데 한 6명, 여기는 6명 정도 이렇게 패널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내 소개하고 제 이제 경력 소개하고 그리고 또 뭐 물어봤지? 여기서는 임상 관련 질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였지? 뉴모 환자로 의심되는 그 증상을 이렇게 영어로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피딩 오더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할 거냐,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진단은 뭐냐, 그 진단에 대해서 네가 처치는 어떻게 할 거냐,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나 기억이 나는 게, 출근을 했는데 어사인먼이 너무 헤비하게 받아졌다,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여기는 그나마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합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나는 어사인먼에 좀 피키하지 않다, 까다롭지 않다. 그리고 내가 그 환자를 맡아서 일단 케어를 해보지 않는 이상 이게 나한테 헤비한지 아니면 라이트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는데, 내가 정말 한 환자가 너무 중하다던가 아니면 이 두 환자 다 너무 시비어하게 어큐트하게 아픈 환자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체인 오브 커맨드에 따라서 이제 레포트를 하겠다, 보고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던지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, 느낌의 그 대답을 조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이 돼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. 그리고 첫 번째 병원에서 저의 첫 병원에서 인터뷰할 때 그것도 있었어요. 용량 계산하는 것도 그 매니저랑 인터뷰할 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. 간단한 인터뷰였는데 라고 질문을 하는데 듣기만 하고 내가 계산을 하려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지. 그래가지고 뭐 괜찮다면 내가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괜찮더라고요. 너무 딱딱하게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특히나 원투원 인터뷰라면 내가 뭐 받아 적어서 뭐 풀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자 증상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. 뭐 바이탈 사인도 얘기를 하는데 하트레이트도 되게 높이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는데, 내가 이게 그냥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 거지. 그러면은 뭐 이거 받아 적어도 되겠느냐, 아니면 조금 천천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.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도 조금 슬로우 다운 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, 좀 편하게 인터뷰를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멘붕을 줬던 그 병원만 빼고 대부분의 병원은 다 합격이 됐었어요. 합격이 됐는데 뭐 그렇다고 다 합격했다고 제가 일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저한테 잡 오퍼를 주고 했었어요. 전에 그러면 잡은 어떻게 찾냐, 어떻게 지원을 했냐,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거든요. 저는 에이전시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혼자서 다 이렇게 이력서 만들고 썼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글에 의존을 했어요. 구글에다가 뭐 제가 일하는 부서 니큐니까 니큐 RN 잡 포지션하고 내가 있는 지역 LA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오렌지 카운티 이렇게 해서 구글에다 그렇게 치면 잡 웹사이트가 쭉 나오죠.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 잡 웹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포지션 있는 것마다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,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보통은 인디드라는 웹사이트만 저는 들어가요.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펄디엠을 찾는 거면 펄디엠 포지션만 쭉 봐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, 내가 지원한 병원에서 부서에서 바로 매니저가 저한테 연락을 주진 않아요. 보통 대부분의 미국 병원이 아마 그럴 거예요. 이제 그 이력서를 처음에 추리는 곳이 HR이죠. 인사과에서 그걸 다 추려서 저한테 전화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거죠. 그래서 HR을 통해서 간단한 전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 HR에서 부를 수도 있어요. HR 인터뷰를 간단하게 하자고. 그럼 그 날짜 같은 거나 아니면 그 부서 매니저와의 날짜도 이 HR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주니까 인터뷰 전화 오는 게 HR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여러분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셔서 이제 뭐 에이전시 컨트랙 끝나고 다른 더 베네핏이 좋은 병원으로 옮기신다던가 아니면 더 나은 병원으로 옮기실 때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네요.
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우리 엄마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상 한나였습니다. 그래서 더 궁금하시거나 이제 어떤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화이팅!